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전세가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클래스 번호 강의 좌측 하단에서 링크로 확인 가능하세요. 서울 전세가율 두 달째 오름세, 하반기 갭투자 고개 드나. 여러분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려요. 왜냐면 이건 또 뭐예요?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이에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아예 상승률이 꺾이다 못해 마이너스를 쳤다고 하고 전세가도 안정화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KB는 또 이제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대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시는데 일단 제 채널 보시는 거잖아요. 제 채널 저는 KB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몸에 체감이 될 정도로 오르고 있다고 느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 잘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오른 거랑 전세가 잘 나가는 건 다른데 지금은 전세에 대한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분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못 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갭 투자 덤벼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여러분 전세 잔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입자를 못 구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천만 원 쉽게 깨먹죠. 서울 주요 지역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대의 보상금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다만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감이 오시죠. 매도인에게 급한 매도인을 잡았다면 전세입자의 전세 잔금으로 잔금을 치른다는 조건을 걸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 대뜸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내가 얼른 달려가서 갭 투자해야겠다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갭 투자가 용이한 상황이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섣불리 움직인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집을 사고 싶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조건의 물건을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면 고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의 혜택 때문에 싸게 파시는 분들인데 세금의 혜택 한도 내에서는 싸게 파세요. 그런데 더 이상 저는 다주택자인데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의 매물을 아직 사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게 전세 시장이 점점 더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서울시장은 월세 시장이 떠받치고 있어요. 월세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가 너무 부족한데요. 월세는 강남에 아니면 주요 지역에 전화 몇 통 걸어보시면 월세가 점점 더 많은 계약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은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월세 다음엔 전세예요. 여태까지 월세가 못 오른 이유는 전세가 있었기 때문이고 전세가 월세보다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절대 사용 비용을 계산했을 때 누가 뭐래도 전세가 가장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전세 대출을 막음으로써 또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등 어떤 대출 금리에 대한 압박감을 가함으로써 월세에 비해 가지고 있던 메리트를 없애버려서 지금은 월세로 가고 있지만 그 월세의 메리트, 그러니까 전세보다 지금은 어떻게든 되고 싸다는 메리트가 없어지면 전세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고 전세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전세 시장이 다시 매매 시장을 건들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론이 아니라 지난 2년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고 고려를 해보세요. 만약에 전세가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전세가 지금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집이 비싸니까 더 이상 사지 않고 전세 시장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사람들은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로 왔으니까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가만히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전세가율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꼭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쯤 와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옛날처럼 경기도의 전세가율이 한 80%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간다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라고 여러분. 항상 미리 결정이 돼 있는 사람이 선택이 제일 빠르고 선택이 제일 빠른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또 나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전세가율이 일정 이상 붙은 다음에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집을 가지고 싶지 않아. 전세로 살면 돼. 집을 지금 사면 안 돼.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예요. 너도 나도 집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럼 전세가율은 내려가, 여러분.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간단한 문제예요. 한 2010년도대로 돌아가면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쯤에 보면은 서울은 전세가율이 낮았어요. 낮은 상태였죠. 왜 그럴까요? 그죠? 그때까지 집을 쭉 샀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집을 사버리니까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선 괜찮은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안 산다고 쳐봐요. 올라갈 게 아니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제 매매가 떨어질 거니까 집을 안 사겠다. 그럼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매매가가 떨어져도 사람들은 결국 집이 필요하니까 전세 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언젠가 만나잖아요. 요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집을 산 사람이 옳았을까요? 사지 않은 사람이 옳았을까요? 맞습니다. 산 사람이 옳았어요. 전세가율이 일정 이상 차 올랐을 때는 집을 산 사람이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웃었다. 이렇게 부를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이 기사의 내용이 맞아서 수개월 내에 또는 올해 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선택하지 말고 내 집을 사시라고 책도 내고 강의도 만든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제 의견이 굉장히 또렷한 거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그쪽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세 시장을 건드려 놨잖아요. 2020년도 7월 달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태인데 지금 월세 시장이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율까지 다시 올라간다?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굳어있는 이유는 대출 중지죠.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굳어있는 건데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맞죠? 이건 제 의견이 맞잖아요. 지방에 지금 시장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한동안 서울이 잠잠할 때 지방은 많이 움직였는데 그 시장에 특히 1억짜리 이하 매물들 누가 어떻게 샀을까요? 맞아요. 투기꾼들이 전세 끼고 샀습니다. 왜? 대출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서울은 경기권은 갈아타는 그 지역들은 15억 원을 초과한 지역에 옛날부터 대출이 안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뭐가 중요하죠? 대출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뭐가 있죠?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 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될까도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따지면 돼요. 지금 수요와 공급상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신축 분양에서 신축 준공, 신축 입주가 앞으로 공급이 많을지 수요가 많을지, 구축 매물이 공급이 많을지 수요가 많을지, 전세 시장의 공급이 수요가, 월세 시장의 공급이 수요가 어느 게 맞을지 미래를 어차피 맞출 수는 없겠지만 내가 철저히 계산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보고 거기에 내 경험을 녹여본 다음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책 내고 강의 만든 이유는 올해는 베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에 따른 베팅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 시장 다가오면은 이번 해까지 전세 월세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 다음 시장부터는 집 사기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전세가부터 못 따라잡으실 텐데요. 이미 지금 요번에 나올 거예요. 2020년도 7월달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올라간 전세의 다음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밀려나는 월세가 아니고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아예 밀려난 거예요. 매매도 밀려나고 전세도 밀려나고 월세로 지금 버티시는데 월세도 다음번에 밀려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선택권은 하나씩 멀어지는 거예요. A라는 지역에 살고 싶어요. 매매도 됐어요, 옛날엔. 근데 지금은 전세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월세밖에 안 돼. 그 다음에는 B라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밀려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22년도가 그 전세라는 시장만 보고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을 사면 대박이 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죠. 수요가 많을지, 공급이 많을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매가 되게 안 좋은 초이스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안 좋은 초이스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매매가 그나마 월세나 전세보단 좋은 초이스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월세나 전세가 불안정하면 매매를 결국 건들거든요. 그러면은 매매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 안에는 각각 시장의 수요 공급이 그려져 있고 제 경험을 녹여 넣어서 앞으로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론을 펼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다 같습니까? 저랑 의견이 완전 다른 분도 많이 있겠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야 뭐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제 채널에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하반기 갭 투자 이거지. 이거 무슨 갭 투자예요 지금? 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이게 제정신이에요? 갭 투자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온다고요, 다주택자가? 서울에 12.4%를 냈고 거의 10억이 넘어가는데 그 현금으로 취득세 1억 2,400만 원을 일단 내고 스타트를 끊는다고요? 종부세 때려 맞고 양도할 때 70% 때려 맞는다고요? 이거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무슨 갭 투자예요? 전세 끼고 내 집을 미리 마련해 놓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또는 전세 끼고 옮겨 타기 하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이긴 해요. 근데 저는 제 의견은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생각해볼 부분을 지적해주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부분이냐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전세 시장은 지금 과연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금 매매 시장에 목말라 있으니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